안녕하십니까. 유춘 소장입니다. 미국 테크놀로지사가 만든 그 디프로파일러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놀로지사는 우리나라 그 서초역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그 설계하고 시공 분야에 관여했던 회사입니다. 디프로파일러는 테크놀로지사에서 계략 견적을 위해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디프로파일러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법은 무척 쉽습니다. 근데 그 밑에 깔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엄청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제 이런 부분은 설계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공사와 견적사무실하고 같이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화면이 열리면요, 세로 열기를 누르고, 세로 열기를 누르면은 그 오피스의 기본적인 걸 세팅하는 게 나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일단 마이 프로젝트로 하고요. 건물 유형은 오피스로 합니다. 이 오피스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용도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피스로 할 거기 때문에 오피스로 정하고 마침을 누릅니다. 계략적인 사용 방법은 스케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오른쪽에 개요가 있고 중간에 3D 도면이 있고 이제 왼쪽으로 이제 건물 입력하는 형태가 나옵니다. 이거를 2차원으로 보기 위해서 일단 평면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견적하고자 하는 도면을 불러와야 되는데 평면 같은 건 필요 없고 배치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2차원 된 그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누르고 가져오기에서 이미지를 누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러오고자 하는 그림을 입력하고요. 그러면 그림을 처음 불러 들어와서 해야 되는 작업이 스케일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형태를 좀 가운데로 움직여서 여기 바퀴가 보이는데 이 바퀴에 보면 이게 40m입니다. 그럼 이 바퀴의 스케일을 맞추기 위해서 이 지점과 이 지점을 찍어주면 현재 172.65m로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현재 스케일대로 40m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제 스케일이 줄어서 들어왔고요.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곳에 위치를 시킵니다. 대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것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대지 항목에서요. 일단 대지가 들어왔으니까 대지 경계를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대지 경계를 누르면 이제 그리기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대지를 그냥 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쭉 그려주면 됩니다. 아주 쉽게 따라서 그냥 그리기만 하니까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대지 경계선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조경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따라서 그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조경 라인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게 아마 건축 한계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건축 면적 버퍼라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경계 라인을 11m로 되어 있네요. 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구역을 그려야 되는데 주차는 주차 면적으로 그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쉽게 이렇게 따라서 오토로 모드로 되어 있어서 그냥 자동으로 따라서 그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주차 면적이 들어갔고요. 이 주차장의 대수가 몇 대 들어가는지는 자동 주차 구역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이 주차 구역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리기만 하면 자기가 자동으로 그립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그려졌습니다. 이제 대지 형태가 완성이 되었으면 건물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스를 그리는 방법은 건물로 들어가서 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스의 선을 따라서 이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식 형태로 되어 있는 메스인데요. 건물을 따라서 좀 안 맞긴 하지만 자, 건물 메스가 되었습니다. 이제 3차원을 그려줄 준비가 됐는데요. 이건 이제 3차원 모양으로 옮겨서 건물의 높이를 입력합니다. 건물의 높이는 5계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높이는 21.6m를 올릴 예정입니다. 자, 건물을 확대해서 이제 계단식 형태로 외형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메스명에서 똑같이 하면 되는데요. 선을 잡고 녹색으로 바뀔 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2계층을 내릴 거거든요. 그래서 8.2m 밑으로 내립니다. 다시 이 부분은 5층 부분인데 이건 1계층 정도 내립니다. 그래서 4.1m를 내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간단하게 이제 외형이 됐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그 중심선과 층고를 입력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선 키를 누르고 치수 수정을 누르면 이 전체 건물에 대한 높이가 나옵니다. 이제 누르면 21.6m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지상에서 30cm를 떼우겠습니다. 0.3 메타로 되어 있는 0.3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0.3이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 상단에서 파란펜 높이로 800을 띄우겠습니다. 다시 이 키를 누르고 기호에 대해서 0.8 하고 입력하면 그 지붕불에 0.8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5계층으로 나눌 건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나누기 5 하면은 4.1m씩 들어갔습니다. 이거 화면을 돌려서 보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4.1m에 5계층으로 되고 밑에 300이 띄워지고 파라펜 높이가 0.8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좀 추가적인 작업으로 메스를 약간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건물에 메스로 들어가서 이번엔 박스를 형태로 돼서 중간에 썬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30m에 16m의 썬큰을 2계층 높이 8.2m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좀 심심하니까 메스를 한 10m짜리 한 4m만 내밀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전면에는 12m에 2계층 높이로 한 8m를 밀어 넣어 보겠습니다. 자, 어떤지 모르지만 이제 모양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쭉 둘러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이게 각 3차원의 모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로 구분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 된 것은 보고요. 이제는 매장 재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 재료 입력도 아주 쉽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프리캐스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2계층까지 이제 프리캐스트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 3점만 찍어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고요. 다시 건물을 돌려서 (3점을) 찍어줍니다. 다시 건물을 돌려서
점, 2점, 3점. 간단하게 들어갔죠. 다시 건물을 돌려서 1점, 2점, 3점. 간단하게 들어갔습니다. 여기 좀 키워서 1점, 2점, 3점, 1점. 저희가 자동으로 알아서 해줍니다. 모서리도 하나, 둘, 셋. 자, 네. 바닥 건물 하부의 2층까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적용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커튼홀로 적용해 볼 텐데요. 패턴에 가셔서 펀치 10으로 가서 지금 창문과 중간 이 벽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프리캐스트가 아니라 커튼홀로 적용하고요. 스팬드럴도 커튼홀로 뭐 커튼홀입니다. 그래서 10번이 이제 커튼홀 적용된 상황입니다. 확인을 하고요. 패턴 적용이 이제 펀치도 10입니다. 이 재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모양이 그렇게 예쁘진 않네. 자, 여기도 여기서 내려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돌려서 뭐 다른 패턴을 좀 적용을 해서 펀치도 5로 할까요? 펀치도 5로 해서 이것도 커튼홀로 하고 예, 그래서 펀치도 5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적용 패턴 펀치도 5로 하고 이것도 아마 그렇게 예쁘지는 않아요. 황색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다시 패턴 적용 누르고 황색으로 만든 다음에 황색으로 확인하고 황색. 나머지 자기가 알아서 해줍니다. 다시 황색으로 하고 황색으로 하고 황색으로 하고요. 황색으로 하고 안되면 다시 적용해 보겠습니다. 황색으로 하고 황색으로 하고 황색으로. 자, 모서리들은 이제 내려가 난 것 같은데 다시 여기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안쪽 썬큰 부위에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 보이니까 돌려서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도 하나만 더 안 보니까 돌려서
자, 일단은 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략적인 문제니까요. 돌려서 전체 문을 확인해 봅니다.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대지 경계선과 건축 한계선, 조경 면적, 주차, 그다음에 건물 매수가 모델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탭 보기에 들어가면요, 대지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대지를 입력할 텐데 그 세부 항목을 보게 되면 도시가스, 그 다음에 뭐 소방라인, 우수라인, 상수도, 뭐 이렇게 수도 계량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금액이 1억 7천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토공은 우리가 입력한 게 없기 때문에 없고요. 조경은 다시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조경 및 살수 시설로 해가지고 9,5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 거 나와 있습니다. 저수지도 없고요. 주차는 우리가 집어넣는데 4억 7천이 나왔는데 뭐 경계석이나 콘크리트 포장, 주차장 배수, 조명까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4억 7천 정도. 도로망도 없으니까 안 보이고요. 매스, 이게 이제 우리 건물이죠. 매스는 258억이네요. 건물 면적으로 해서. 그래서 내용을 보면 내부 간벽, 그 HVAC 시스템 설비 관련이고, 뭐 환기 계통의 설비들, 그다음에 가구, 뭐 건축 조명, 걸레바지, 뭐 파티션, 그 문짝, 도장까지 들어가 있네요. 그다음에 유리도 있습니다. 예. 유리가 세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낮은 성능의 유리, 높은 성능의 유리, 중간 성능의 유리 이렇게 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그 단열재, 벽 이렇게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석고면도 있습니다. 그 선장재나 뭐 이런 거, 알루미늄 브라인드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라든지 코어 부분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외부 벽돌에 대한 부분도 계산이 되어 있고, 뭐 칸막이, 그다음에 커튼홀 시스템 표준으로 해서 3억 2천 정도가 들어와 있네요. 네. 그리고 슬랍은 뭐 이건 바닥 면적에 대한 계산이겠죠. 외장은 이제 아까 선택했던 프리캐스트하고 커튼홀로 이제 쭉 이루어진 걸 그 각 세세 항목을 계산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계산 안 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건물 계략적인 부분에 가보면 연면적은 2만 1,000회 정도, 뭐 임대 가능한 면적이 2만 1,000회, 층수는 5층, 솔리드 외장 면적이 한 3,425회 정도, 유리 비율이 한 40% 나왔네요. 그다음에 항목으로 주차를 우리가 집어넣는데 주차 면적이 한 6,000회 정도, 뭐 법정대수는 315회였는데 실제 대수가 146대수라고 나왔네요. 거기에 이제 대지 및 그 요약, 대지 면적 얼마, 조경 면적 얼마, 포장 면적 이렇게 요약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갖고 이제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그 견적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가서 내역 보고서 항목에 기본 내역서를 보면 양식 보고서 나오는데요. 여기에 일단 오피스 -1으로 하겠습니다. 내역 번호는 01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기가 이제 내역서 양식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미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한국 형식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시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계산이 되는 모양이네요. 네, 나왔습니다. 전체 금액은 직접 공사비가 388억이 나왔네요.
그 지하 구조에 9억 7천, 외부 구조에 108억, 내부에 45억, 설비는 138억이 들어갔습니다. 부지 작업에도 15억 정도, 기타 부지 작업에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반 재반, 부가세 이런 걸 다 포함시키면 총 금액은 438억입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가면 지하 구조에 대한 9억 7천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보니까 기초는 슬라브도 했고 파일 기치도 하고 형틀도 되어 있네요. 엘리베이터 하부 피치도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좀 내려가 보면 외부 구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외부 마감, 커터널 표준 시스템 보면 단가 어떤 시스템 이건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붕, 내부 지붕 전체 외부 구조로 해서 108억 정도 나왔네요. 내부 공사도 나왔고요. 설비로 해서 138억 정도. 기기 및 가구리도 계산을 했네요. 그래서 59억 정도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부지간에 유출된지 상수 하수 라인 이건 아마 다 미국에서 그런 기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직접 공사비가 388억을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다 결과를 나오게 됐고요. 이 내용을 출력시키거나 아니면은 보기 편하게 PDF 파일로 해서 그런 밖으로 외부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오피스라고 하고 여기다가 이제 오피스 연습 -2라고 적어서 저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파일을 볼 거냐고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좋은 시도로 봐야지고 현재 한국 상황에 맞춰야 되는데 우리 건물 형태가 오피스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경험을 추천치가 쌓으면 굉장히 정확한 내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 혼자라기보다는 아마 견적 이런 쪽하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되면 훌륭한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배치도 하나, 그림 하나만으로 바로 내역을 그냥 단 10분 만에 뽑아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계략 견적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